자, 여러분.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15 총선에서 폭망하게 되면 정세균 총리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세균과 더불어서 세균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재인이 총리도 바꾸면서 이 정세균에게 모든 거를 이제 떠넘기겠죠. 추미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판사 김동진. 문재인은 하야하라. 와,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 자,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이제 이 방송 끝난 뒤에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전용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 자격 없다. 이게 이제 본물처럼 이제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 우리는 일찌감치 외쳤지만은 진보 진영에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자격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는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또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 어저께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우리가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과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이 꿀단지 엄마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힘은 조직화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 기쁜 게 뭐냐면요. 안방TV 여옥대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오신 분들 또 전여옥 블로거 꿀단지 엄마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 부엉이 북클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엉이 북클럽의 단톡방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북클럽 단톡방하고 이제 여옥대첩하고도 이제 연동을 시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론화하는 거,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보고 뭐 국회의원을 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국회의원 해봤습니다. 8년 동안 해봤고 뭐 개인의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을 거기에 하지 않는 거 뭐 2번 해서 8년이란 세월도 제가 이 의미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한번 정말 우리 보수의 세력화, 보수의 운동화, 보수의 전략화를 한번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네이버 카페 여옥대첩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전여옥 블로그에도 오셔가지고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어떤 이 원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밀이도 그렇고요. 뭐 우리의 이 요즘 들어서 겸등인 진중거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진영은 그들은 진보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좌파고 진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가 좌파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꾸정물 끼얹지 말라 이러면서 진영의 논리 아래서 저들이 자기 진영에 대해서 세탁 작업 내지는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진중권은요, 절대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면서 진보 진영 또는 이 좌파들에 대해서 소독 작업을 한 뒤에 아마 독일이나 일본으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 한 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김동진 이 판사입니다. 근데 이 김동진 판사가요, 참 이례적으로요, 어떻게 했느냐, 페이스북에다가 어저께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요, 한국일보가 처음으로 이렇게 캐치를 해서 올렸는데 아주 내용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내용이 저도 읽으면서 놀랐는데요.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헌법을 수호할 만한 의지도 없고 헌법을 수호할 만한 능력도 없다. 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저께 이제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건데요. 헌법을 수호할 만한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의지도 없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해서 존재가 없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어떤 나라 불문하고 헌법의 수호자가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헌법의 가치 이거를 훼손하면은 그거는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판사이기도 하지만은 문재인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내내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랬는데 3년 동안 하는 걸 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쓰자마자 이 사람이요 얼른 말하자면 글을 내렸어요. 그런데 참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엘리자벳님 오늘 들어와 주셨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우러나오는 연설을 해야지 너무 지루하게 한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연설인데 진짜 저도 볼 때 왜 그 마음에 터지면은 이 말이라는 게 꼭 잘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말하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라파솔님께서 이 김동진 판사 얼마나 고심 끝에 썼을까요? 이분 결론은 문재인은 탄핵감이라는 거죠. 균형감 있는 진보입니다. 네, 딱 그 요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프리송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프리송님 최근에 아마 눈팅만 하다가 들어와 주셔서 아주 좋은 댓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프리송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방송만을 위해서 아주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수님 며칠 만에 실시간 들어오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쌤통이다 프리버드님. 김동진 판사의 말씀입니다. 자, 노경희님 말씀대로 생각이 있는 진보라면은 정말 문제는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HKK님 네 좋은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의식 있는 진보 좌파들이 다 깨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동진 페북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까지 한 겁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제 정말 끝장을 내고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늪에서 이제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하야해야 된다. 와, 이거는 상당히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줬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김동진 판사는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국정원 댓글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지록 위마 아니냐. 말하자면은 이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거는 말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윤석열도 그때 정직 처분 받고 참 변경으로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고생했죠. 그런데 윤석열이나 어떻게 보면은 김동진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헌법의 가치라는 점에선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굴하지 않고서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조국 사태에 김동진 판사는 엄청나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이 조국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할 때 이제 획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조국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어둠의 권력을 방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정말 이 문재인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국의 이 행태라는 것은 어둠의 속에서 막 그 권력을 막 농단하면서 즉 문재인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요, 사실 그 판사로서는 쓰기가 어려운 글입니다. 보통 이제 판사들은 자신들의 이 쓰는 판결문에요,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은요, 지겨워서 못 읽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판례문 같은 걸 보면요, 보통 한 문장이 4장인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겨워서 못 읽는데, 이분은 제가 페이스북에 얼른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문장을 짧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자기의 판례문이라든가 판사로서의 버릇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으면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 글을 이제 쓰자마자 제가 그냥 냅다 들어가서 읽었더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이분이 페이스북을 이제 닫아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뭐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극성 대깨문들이 달려들어서 진이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거는 왜 후회한다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글의 내용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괜히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런 건데, 저는 이분이 후회한다는 말을 거두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는 수사로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로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페이스북에 올린 페이스북의 하나의 유저로서의 김동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글로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글을 삭제한 경우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 글에 대해서는 전유욱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책임져야 되지만 정치인을 떠나서, 판사를 떠나서 한 개인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너무너무 이제 무서웠겠죠. 아니, 반찬 가게에 그 아줌마도 이렇게 털리는데, 응? 이 판사는 오죽 털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반찬 가게 아줌마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깨문들이라든가 문바들이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뭐 했습니까? 뭐 그렇게 뭐 정말 서민적인 언어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대깨문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재인이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진짜 장타이거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박오드리 햇번님, 네, 채팅은 지금부터 못하고 애들 밥 챙긴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더 기운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로서 음성으로서 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청소기도 돌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 또 다른 일을 직장에서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좌파들이 그동안 한 행적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원 영색, 얼마나 대단한 말 꾸미기,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예쁜 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그들이 했던 감성팔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수하게 속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딱 질러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진보 판사가 문재인 하야하라고 왜 했을까요? 이거는 문재인이 헌법의 가치, 그리고 헌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조국은 문재인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었다. 자, 김동진이라는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판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면은 얘기 끝나는 겁니다. 왜? 좌파들 입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 자기네들이 추앙하고 뭐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진중권도 그래요. 정말 정의당에다가 참 진중권 짠돌인데도 불구하고 참 당 믿고 막 꼬박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정의당 탈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절대로 찍지 말자고 하는 임미리까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들에게는 간담이 서늘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가지고 정말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됩니다.